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겁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학교 폭력으로 전학 판정을 받고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정 씨의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최종 조치가 강제 전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떨어진 거잖아요. 학생부 다 넘어가죠. 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학폭 징계 사안 중 전학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 씨 아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하면 동시 삭제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당시 학폭법으로는 됐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는 되게 조용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 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정영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궁금한 게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이 삭제됐다면 서울대에 제출한 학생부는 어떤 상태였던 건가요? 일단 서울대에는 그 학폭 기록이 네. 넘어갔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이 학교의 심의위가 네. 대개는 1월 중에 열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삭제 결정이 나면은 2월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학생부에서 삭제가 되는데 네. 이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대입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을 했죠. 네. 대입 정시는 원서 접수가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학생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대학 네. 쪽에. 그렇다면 징계 기록이 남은 학생부가 서울대에 넘어갔을 걸로 보는 게 타당할 텐데요. 물론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심의위는 1월 중에 열렸으니까 정시 원서 접수하고 나서 심의가 열렸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게 지금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삭제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전학,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삭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제 요건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추가적으로 이 학폭에 연루되지 않고 또 징계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심의 대상에 오르는 건데요. 네. 이 삭제를 하려면 또 5가지의 필수 확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요건이 많군요. 제가 보면요. 먼저 이 담당 담임교사의 의견서, 네.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조치 이행 확인서, 음. 또 학폭에 따른 특별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네. 이수 확인서를 학생과 보호자 모두 내야 되고요. 보호자도 내야 되군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 반성문의 일종이죠. 이 네. 가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도 내야 됩니다. 이를 이제 해당 학교의 네.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학 가기 전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새로 옮긴 학교에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져도 되느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퇴학 징계는 학생부의 영구 보존이 되죠. 네. 근데 이 퇴학보다 약한 학생부 징계 기록의 경우 이달부터 이 삭제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정순신 씨 아들처럼 전학 징계의 경우에는 앞으로 학교 졸업 후 2년간 무조건 보존하도록 시행 규칙을 바꿨는데요. 예외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이 전학 바로 아래인 학급 교체 징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2년간 남게 됩니다. 강화는 됐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 씨의 아들 경우처럼 이 대입 정시에 지원하면 이마저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이것도 문제점으로 허점이 있군요.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늘 학폭 대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겠다. 또 네. 학폭 징계가 정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관련해서 수사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사안
보도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 배당이 돼서 수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징계와 관련한 소송 이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숨겼다는 이 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수사죠. 그런데 이제 징계 기록이 삭제된 이번 사안은 예. 일단 수사보다는 교육 당국이 학폭 기록을 삭제한 학교심의위원회 네. 여기에 회의록 같은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폭넓게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8.22%, 900조 원대였던 기금의 규모가 800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뜩이나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9조 6천억 원,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손실 규모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8.22%,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손해를 봤지만 손실폭은 이번이 가장 큽니다. 948조 원까지 올랐던 기금 규모는 890조 원으로 떨어져 1년 만에 다시 800조대로 내려왔습니다. 최악의 실적은 국내외 증시 불안의 영향입니다. 국내 주식 자산 마이너스 22.76%, 해외 주식 마이너스 12.34%로 주식 투자에서의 손해가 특히 컸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마저 동시 하락하며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체 투자에서 8.94% 수익을 기록해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채권 시장이 크게 부진한 영향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도 지난 1년 사이에 수익률 안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4.8%, 캐나다 마이너스 5%로 국민연금보단 높았지만 노르웨이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17.6%를 기록했다며 국내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회복되면서 지난 2월까지 금융부문 잠정 수익률은 5%, 적립금은 930조 원을 회복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나아지면서 수익률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인 만큼 1년 단위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둔 수익금은 451조 원, 누적 수익률은 5.11%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비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독립운동가 단체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권 상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침략을 합리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대통령의 굴종적 인식과 저자세가 국익은 물론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계 발전에도 방해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을 하는 선열단체 연합은 일본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매국적인 기념사라고 비판했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민변은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고 시비를 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또 1998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밝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당시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며
지금과 상황이 다른데 왜곡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받았던 협찬금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들이 검찰 고위직인 윤 대통령을 의식해서 협찬금을 보낸 게 아닌지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는 협찬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차례 서면 조사만 이뤄졌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는 지난 2015년부터 마크 로스코전,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굵직한 전시회들을 주관했습니다. 전시마다 적게는 9곳, 많게는 20곳 넘는 기업들이 협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남편을 보고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2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연 전시 분야의 통상적인 계약처럼 협찬금을 내면 홍보물에 광고를 내주고 입장권을 제공하는 형식이었으며 협상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 등 남편 지위와 상관없이 협찬 기업과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협찬 기업 중 한 곳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지만 협찬과 상관없이 정당한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와 협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2차례 서면 조사만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발인이라고 반드시 출석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확인할 부분을 망라해 서면 조사했고 충실한 답변을 받아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른 강제 수사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3일절인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일장기를 집 밖에 내걸어 논란이 됐죠. 그런데 어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일도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3.1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한 세종시 주민들은 한 달 동안 태극기를 개양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집 세대주가 자신은 일본 사람이라며 베란다 밖으로 일장기를 내걸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오후 늦게 일장기를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또 위기감도 느꼈고 그리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오늘 이 아파트 몇몇 집에는 여전히 태극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일장기를 내건 데 대한 항의 차원인데 바로 옆 단지 아파트의 주민은 한 달 동안 태극기를 달겠다고 나섰습니다. 저 사람의 그냥 일탈되거나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으로도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를 주부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태극기 개양 사진을 올리며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세종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모자와 망토가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단체가 소녀상에 입혀놓은 건데 모두 날카로운 것에 잘린 흔적이 있어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도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긁히고 파였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나온 어떤 그런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좀 되고 저희 시민들 또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진행하다 소녀상이 훼손된 걸 확인한 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